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자 이강동님하고 김하늘님, 크세노퍼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저기 또 그 러시아 전쟁 위기 뭐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폭증,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증시 급락과 급등을 반복을 해가지고 이번 주는 조금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크게 급락이 더 나오거나 이제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이제 소문이죠. 그죠? 소문들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한 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시황 얘기는 짧게 체크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여기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다시 움직이는 대선주하고 이제 공략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잘 마무리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기 윤석열 씨 대선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어제도 얘기를 좀 해드렸죠, 그죠? 네, 많이 올라왔는데 의미가 있는 상승이 나왔고요. 네, 네, 이재명 씨 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죠. 뭐 물론 좀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의미 있는 이제 상승이 나왔고, 그 상승이 유지되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실제로 이제 대선주는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딱 2주가 꽉 차 있는 주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관련돼서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시황부터 먼저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제 그 이번 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문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전쟁이 나지도 않았고요, 그죠? 네, 뭐 크게 문제된 건 없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러시아가 전쟁할 거다, 그것도 2월 16일이라고 딱 못 박아가지고 이제 그래버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근데 전쟁은 안 났고요, 그죠? 대신에 러시아가 뭐 일부 병력 철수했다, 그래서 뭐 전쟁이 또 끝난 거냐, 그래서 막 관련주 급락했다가 뭐 그 다음날 보니까 뭐 어디에다가 박격포 몇 발 쐈다더라, 그래서 또 관련주도 급등했다가 오늘은 또 조용히 끝났죠, 그죠? 그래서 러시아 관련된 얘기는 이제 이게 뉴스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쟁 위기 막 이것 때문에 지금 다 시선이 여기 쏠려 있는데, 정리해 드릴게요.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러시아가 2월 16일 날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고 2월 16일쯤 다 되니까 러시아가 일부 병력을 철수했다라고 본인들 입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다, 위장 철수다, 막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어제 낮에 그랬죠. 낮에 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친러 반군한테 뭐 박격포하고 수류탄 뭐 좀 던졌다 그래가지고 장중에 우리나라도 폭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그랬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 조만간 다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나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러시아 오늘 오후에 나온 거예요. 오후 5시. 요 기사는 5시 이후 나온 거니까 장 끝나고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병력을 일부 철수하겠다고 추가적으로 또 발표를 했답니다. 물론 이제 공산당 말을 어떻게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대요. 이틀 전에는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시간에서, 그죠? 네. 빅텍이나 이런 방산주, 그 다음에 고유가 수혜주 이런 것들이 막 하한가하고 폭락했죠, 그죠? 근데 오늘은 그런 거 없어요. 네, 똑같은 뉴스인데 이틀 전에는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하더니 오늘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민감해요. 네, 옛날 말로 너무 센치해요. 요즘 너무 민감해요. 그냥 뉴스 뭐만 나오면 그냥 우르르 그냥 던지고 우르르 또 사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민감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이제 월요일 날뭐 이랬고, 그죠? 화, 수, 이게 목요일인데, 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2.8% 급락을 했는데, 요것 때문에 또 이제 우리나라 또 아침에 또 난리 났었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보시면 미국이 2.8% 어제 급락한 이유가 아침에 뉴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어제 우리는 이미 낮에 한번 빠졌다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왜냐면 악재가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지금은 잘 안 마시는데 옛날에 녹차에 한번 빠져갖고 녹차를 계속 이렇게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한 2년을 먹었나 봐요. 계속 녹차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먹을 때 이렇게 녹차도 이렇게 그 먹는 법이 있잖아요, 그죠? 네. 우려 먹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거 버리는 사람도 있고, 네. 우려 먹는데 그냥 계속 우려 먹는 거예요 지금. 네. 두 번째, 세 번째 진짜 맛있어요. 근데 계속 우리면 그게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음 주쯤 되면 이제 뭐 가지고 우리겠어요? 다음 주는 이제 거의 2월 말이죠 이제. 네. 그죠? 다음 주 되면 뭐 갖고 우려 먹겠어요? 2월 달은 또 짧아요. 28일까지니까. 그럼 이제 곧 3월 달에 그죠? 네. 3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할 거니까 러시아가 자꾸 이제 그 우크라이나 침공 안 하고 시간 질질 끌잖아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이제. 이 목적은 주식시장이 지금 흔들리는 목적은 세력 저기 이 판을 만든 큰 세력들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인 거고, 그죠? 네. 그래서 흔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머리까지 흔들어가지고 주식을 뺏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목적은 그거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주쯤은 뭐 하겠죠? 3월달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앞두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을 어차피 할 거는 정해졌는데 0.25%할 거냐, 0.5%를 할 거냐, 그거 갖고 또 이제 걱정이다 이러고 있겠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가뜩이나 국내 사정도 힘든데 우리나라 더 힘들어진다 뭐 이러겠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계속 돈 푼다고 그러고 있고, 그죠? 네. 자꾸 추경이나 돈 풀면 어떡해요.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화폐 가치 떨어지면 우리나라 힘들어져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다음 주쯤 되면 이제 또 그럴 수 있어요. 아까 그 뉴스 보여드렸죠. 러시아가 지금 일부 병력 철수하고 있다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계속 꾸준히 철수하겠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에 군대를 다 뺀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천히 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전쟁 이슈가 조금 이제 뉴스에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한동안. 그러면 이제 똑같은 거 갖고 맨날 우려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전쟁 얘기했다가 3월달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요 얘기 나왔다가 계속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대충 얘기해 드릴까요? 대충 언제까지 그러냐면 4만 사원이라고 있죠. 4만 사원. 옛날 말. 요즘에는 뭐 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봄이 왔는 줄 알았더니 추워지고, 그죠? 네. 3일 추웠다가 4일 따뜻하고 그런 거. 4만 사원이죠. 네. 그거 느낄 때쯤까지. 아니면 이제 저기 이제 북부지방 사시는 분들은 중부 이상 사시는 분들은 네. 여러분들 사는 동네에 벚꽃 필 때까지. 최소한 그때까지는 계속 정신없게 해요. 통상. 근데 주식은 계속 올라가요. 희한해요. 왜 올라가지? 근데 계속 올라가요. 근데 못 사겠어요. 맨날 망한대요. 전쟁 난다, 망한다, 끝났다 막 이래요. 근데 주식은 계속 올라가요. 좀 내려오면 살라 그랬더니 안 내려와요. 그러다 어느 날 다 날라버려요. 그게 언제일까요? 4월, 5월. 그때 가서 이제 부랴부랴 주식을 사러 들어오죠. 매년 그래요, 매년. 네. 지금은 이제 심하게 흔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시황은 여기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이제 지수 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다음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까지 계속 나스닥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흔들 거예요. 미국이 금리 올리면은 뭐 기술주에서 돈 빠져나간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흔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스닥 지수를 잘 보시면 돼요.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기에 흔들리는 만큼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도 마음이 흔들리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전쟁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12월 연말에 그랬잖아요. 연말에 내년 저기 초되면 전쟁 얘기 꼭 나올 거라고. 네, 그 얘기 했었죠, 그죠? 네,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린가 하셨겠지만 나오죠, 그죠? 네, 뭐라도 나온다니까요. 네. 자, 그리고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증시가 이제 변동성이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스닥 지수가 전저점을 살짝 건드리면서 네, 개인들의 머릿속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이 얘기 했었죠, 그죠? 나스닥 지수가 전저점 건드릴 수 있다고. 맞으면 저 2번 찍어주시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보세요. 흔들거나 말거나. 네. 목적이 뭐라고요? 네, 개인들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네. 자, 됐고요. 이제 대선주에게 넘어가 볼까요? 여기 시황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본론이 짧아져요. 네, 오늘의 본론은 지수가 아니고 뭐예요? 대선주예요. 네. 대선주 얘기 좀 해보죠. 잠깐만요. 네. 오늘 금요일이라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죠, 그죠? 네. 금요일 치고는 뭐 많이 들어오신 것 같네요. 네. 자, 일단은 이제 대선주 얘기를 다시 또 해드리고 있는데, 어제하고 엊그제, 그러니까 이틀 전부터 약간 이제 뭐가 좀 변화가 좀 있었어요. 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제 이런 거죠.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이 뭐 이제 D-19일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요즘에 이제 이번 선거가 해외 외신에서 우리나라 선거를 이렇게 얘기했대요. 역겨운 선거라고. 여러분들 알만한 그런 이제 그런 이제 거기 외신에서 그렇게 우리나라 대선을 그렇게 평가했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네. 뭐 각각 정치적으로 뭐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실 거고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실 거고 아니면 뭐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대선주 얘기니까 그냥 정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네. 누구한테 뭐 유리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말씀드리는 중에 갑자기 정치 얘기하시거나 그러면 글은 삭제되거나 강퇴 처리되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이렇게 잘 들어주세요. 아무튼 이제 역겨운 선거다 뭐 이제 그렇게 평가가 될 정도로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선 그죠? 네, 각 당의 이제 경선 시작될 때부터 진짜 역겨웠어요. 그죠? 막 서로 막 네거티브 나오고 네거티브가 원래 잠깐 하다가 끝나요. 네, 사람이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마지막 이걸 한번 찍어보세요. 자, 우리 웃으면서 시작하자고, 그죠? 네. 이 정치 얘기 잘못하면 또 이거 기분 상해요, 또. 네, 웃으면서 시작하자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도 있지만, 그죠?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거티브를 양쪽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상대방 이제 흠을 좀 잡아서, 그죠? 네, 나를 돋보이려고 이제 그런 네거티브 유혹에 빠지죠, 그죠? 근데 이제 요번에 문제가 뭐냐면 계속 나와요. 네버엔딩 스토리. 늘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씨나 뭐 반대편 윤석열 씨나 털면 뭐가 자꾸 나와요. 네. 그죠? 네. 뭐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지금도 보면은 뭐 미치겠어요, 진짜. 네.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죠? 네. 뭐 계속 무당 얘기 나오고 뭐 전봤다 뭐 물론 이제 그 중에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겠지만 이쪽에 뭐 초밥, 소고기, 뭐 하여튼 뭐 샌드위치 뭐 미치겠습니다 진짜. 네. 한쪽은 법사 얘기 나오고 한쪽은 법화 얘기 나오고 그죠? 네. 네버 엔딩 스토리예요.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각 당마다 경선을 이렇게 각 당마다 이제 경선 시작하잖아요. 경선. 그러니까 그 당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거냐 그게 경선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를 뽑아주시면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거기 집 앞에 다리도 놔드리고 공항도 놔드리고 그죠? 네, 밑에 지하도로도 좀 놔드리고 그죠? 그쪽에 택지 개발도 좀 해드리고 네, 재건축 다 해주고 막 다 해줄 것처럼 막 네, 그죠? 네, 다 해줄 것처럼 막 해요. 애들도 막 다 그냥 다 공짜로 교육시켜주고 막 그죠? 네,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다 해주고 막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책주가 가야 되는데 오 이거 네버엔딩 스토리 끝나지가 않아요. 네거티브가. 그래서 이제 대선주가 작년 여름부터 옳게 못 갔습니다. 원래는 이제 가을쯤에 올라오고 원래 이제 벌써 대선주 끝났어야 돼요. 3주 남았죠? 지금은 이제 끝났어야 돼요. 근데 이제서야 또 꿈틀거려요. 이제서야.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옳게 못 가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서로 이제 네거티브가 너무 심하니까 그죠? 서로 또 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대통령이 누가 될지 감이 안 잡혔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누가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2016년도에 아주 잠깐 유명해졌던 적이 있어요. 그때 왜 유명했었냐면 이런 거예요. 그때 트럼프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랑 누굽니까 저기 힐러리? 네. 그 두 사람이 나와서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다 힐러리가 될 거라 그랬는데 저는 트럼프가 될 거라 그랬어요. 그때 이걸 맞춰가지고 자꾸 유명해졌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예 그런 걸 그냥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고 그 전에 했어요. 누가 될 거다 이렇게. 난 저 사람을 뭐 좋아하진 않지만 저 사람이 될 거다. 그런 얘기 편하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못 하겠어요. 누가 될지 진짜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저만 그랬겠냐 이거죠. 그죠? 네. 저만 그랬겠냐 이거예요. 네. 그렇죠? 저만 그렇게 저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런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누가 제일 힘들었겠어요? 대선주 들고 있는 사람? 아니죠. 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명줄, 밥줄, 직업, 돈줄, 기타 등등등 네. 그런 거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이제 우리는 이제 왜 그런 라인을 잘 타야 된다 그런 게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선거가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몰라서 서로 되게 힘들어. 저기 뭐야 눈치만 뭐 보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3주 정도 딱 3주 남았죠 이제 그죠? 3주 남았는데 딱 한 20일 정도 남으니까 뭔가가 살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죠? 네. 뭔가 자꾸 미세하게 살짝 바뀌길래 어제 우리 회원들한테는 엊그제부터 자꾸 이제 운을 띄웠고 어제는 이제 우선 이제 여론조사 지표 이런 거 갖고 오면서 자꾸 어떤 사람들 말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가 바뀌는 게 포착이 돼서 제가 계속 어제 오전부터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게 실제로 어제하고 특히 오늘 주요 이제 방송국에서 계속 그거 가지고 정치 패널들하고 정치 토론을 해요. 그 정도로 지금 뭔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어제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그 중에 딱 일부만 중요한 것 중에 그 중에서도 일부만 시간이 안 되니까 네. 저녁 방송은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일부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 참여하신 문자반 회원들하고 여기 무방 회원분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참고하세요. 정치적인 판단이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네. 결론이 뭐냐면 윤석열 씨 테마주가 어제 시간에서 급등했고 오늘 또 급등을 했거든요. 급등을 했는데 이게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거가 있는 상승이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보시고 빠져나올 수 있는 분들은 빠져나와야 되는 분들은 잘 빠져나오시고 들어가서 좀 수익 내고 싶다 그러면 잘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자 이제 종목을 보도록 하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 오늘 상한가 놓은 게 있는데 승일이라고 있어요. 승일. 이거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뭐 공부할 때 알려드린 건데 이게 윤석열 씨 테마주로 상한가 나왔거든요. 자, 뭐 다른 재료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윤석열 씨 테마주가 맞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이거 띄워놓고 할게요. 윤석열 씨 테마주로 그때 애니농률 후속주로 급등했던 거예요. 승일. 네. 이름이 참 그죠? 네. 괜찮아요. 자 보시면 그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 어젯밤에 얘기했었죠. MBS라고 뭐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게 있다고. MBS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어제 잠깐 했던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이재명 씨가 좋게 나왔어요. 아무리 이재명 씨가 실수를 하고 뭘 해도 항상 이재명 씨가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번에 윤석열 씨가 세게 나왔어요. 이거를 어제하고 오늘 계속 어디에서요? TV에서 계속 보도를 합니다. 여론조사가 9% 차이 난다고 확 벌어졌다고. 왜 그럴까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지요.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어제 오늘 계속 TV 뭐 여기에서 계속 다룹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도 이거 빨리 갖고 와서 우리 현들한테 보여줬거든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왜냐하면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비유. 네. 왜 여기서 발표한 게 자꾸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자꾸 얘기를 하냐면 개가 개가 사람을 물면 잘 기사화가 잘 안 돼요. 요즘엔 하도 많이 개들이 많아갖고 사람 물면 아이고 조심하지 뭐 그러고 넘어가요. 기사가 안 돼요. 근데 아시죠?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충격적인 거잖아요. 그죠? 네. 사람이 개를 물면 저도 개 키워봤지만 저도 개를 물어본 적은 없어요. 사람이 개를 물면 그게 기사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이재명 씨는 35, 36, 37, 30권 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35, 36, 37, 34, 35, 35. 윤석열 씨는 항상 30 밑에. 이 당시에 다른 데 여론조사 보면은 40 나온 데도 있고 막 많아요. 근데 여기는 항상 윤석열 씨한테는 박했고 저기 이재명 씨한테는 후했어요. 그리고 몇 주 전인가? 네, 여기 코리아 뭐였는데 거기서 여론조사한 거 보면은 MBS 여기서 한 거는 이재명 씨가 높게 나왔는데 똑같은 여론조사 기간인데 독자적으로 발표한 거에는 윤석열 씨가 높게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언론에서 그랬어요. 왜 이래요? 이러면서 이해되세요? 여기에 4개가 합쳐서 같이 하는데 4개 중에 한 군데가 독자적으로 발표한 게 있는데 자기들이 똑같은 데서 했는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기간에서 했는데 여기서 한 거는 낮고 거기서 한 거 높았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너무하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이재명 씨한테 우호적이었던 그 여론조사 기간인데 여기에서 9% 차이 났다고 하니까 9%면 오차범위 벗어났거든요. 오차 범위가 뭔지 아시죠? 네. 틀릴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9%거든요. 9%면 오차범위 확 벗어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러냐 이거예요. 왜? 김혜경 씨 뭐 소고기 논란 때문에요? 소고기 먹은 거는 이미 여기서 다 이게 나왔어요. 그때도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이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속으로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이재명 씨한테 유리하게 항상 유리하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갤럽이라고 있어요. 여기 아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뭐 리얼미터 한국갤럽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갤럽이라고. 여기도 이제 이재명 씨한테 좀 유리하게 나오는 데거든요. 뭐냐면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유리하게 나왔던 데 거기를 한번 보면 돼요. 근데 이제 한국갤럽에서 이제 오늘 발표했는데 이런 거 보면 재밌어요. 왜냐면 세상 돌아가는 거니까. 대선주도 대선주지만 이런 거 보면 재밌어요. 자, 한국갤럽에서 한 건데 요겁니다. 잘 보이시죠? 뭐 11월 셋째 주부터 이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 네. 자, 보시면 빨간색이 윤석열 씨래요. 파란색 이재명 씨고. 네. 여기 11월 셋째 주니까 이제 11월 셋째 주가 뭐냐면 윤석열 씨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로 이제 최종 후보가 됐을 때예요. 그때 이제 한참 막 그 홍준표 씨 이기고 컨벤션 효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분위기 좋을 때 김종인 씨를 영입하네 마네 그러면서 막 분위기 제일 좋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손바닥에 왕자 나오고 뭐 말실수하고 그죠? 네. 이준석 씨 집 나가고 막 네. 집에 다시 들어왔는데 또 나가고 김종인 씨랑 끝나고 막 그래갖고 26%까지 떨어졌었어요. 이 당시에 저기 사람들이 일성건설, 범양건영 같은 종목에다가 그래 대통령 이재명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신용을 갖다가 듬뿍 발라놓은 거예요. 무슨 시멘트 바르듯이 엄청나게 발라놨어요. 종목들이 그래서 망가진 거예요. 근데 그 신용이 이제 다 빠져나갔죠. 일성건설 어제 얘기했었죠, 그죠? 네. 어우. 네. 그 여기도 보면은 여기죠. 여기 요때 딱 한 번 빼고는 계속 이재명 씨가 높았는데 요번에 조사 나온 거 보니까 어때요? 최근에 무슨 논란이 있어도 이재명 씨 지지율은 35%에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뭐
김혜경 씨 뭐 논란이 나와도 항상 그랬어요. 윤석열 씨는 뭐 말 잘못하고 뭐 말실수 솔직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바로 후딱 나가 떨어지고 네. 회복도 잘 안 되고. 근데 갑자기 벌어져요. 이게 안 이상하냐 이거죠. 왜 이럴까? 그걸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에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안 이상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MBS에서 저런 결과를 딱 발표하길래 속으로 요거 봐라 그랬어요. 네. 요거 봐라.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얘기는 못 하겠는데 네. 그 유력 그 인사들 있죠. 유력 인사들 네. 유명인들이 말이 삭삭삭 바뀝니다 요즘에. 네. 여기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 얘기했다가는 이제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아주 지극히 제 개인적인 건데 자꾸 보고 있어요. 유명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하나요? 네. 뭐 정치인 뭐 아니면 뭐 정치인도 그렇지만 아무튼 쭉 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줄 섭니다. 줄 서고 도망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요즘에. 그게 보인다니까요. 아무튼 지지도가 이렇게 싹 벌어집니다. 재밌는 거예요 이게. 딱 이게 벌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윤석열 테마주가 시간에 의해서 급등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어제 오후예요. 느낌 오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느낌 오셨어요? 네. 아, 못 알아듣겠다. 8번. 네. 못 알아듣겠. 어려워요. 8번. 네. 느낌 온다. 7번. 네. 자, 솔직하게 찍으세요. 네. 느낌 온다. 7번. 모르겠다. 8번. 네. 여기 유튜브도 많이 찍어보시고. 네. 느낌 오시죠? 네. 느낌 안 오면 팔자예요 그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느낌 안 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여기서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제 그렇게 더 이상 대놓고 얘기 못해요. 네. 느낌 안 오면 그건 팔자라니까. 네. 그죠? 네. 아무튼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 뭔가가 이제 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오늘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뭔가 초박빙이었는데 여기에 균열이 온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지금 막 뉴스에서 나오거든요.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를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네. 진짜로 박빙이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언론에서는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잘 보시라니까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이재명 씨 테마주 중에 이스타코를 보면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김혜경 씨 논란이 벌어진 게 여기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심각한 일이에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나 아까 한국갤럽이나 MBS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계속 TV에서 뭐 소고기 먹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지지율이 좀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1, 2%라도. 근데 떨어지지 않고 지지율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나왔어요. 그 윤석열 씨하고 박빙이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이재명 씨 테마주는 하락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저는 통계조사를 안 믿어요. 예전에 프랑스 유명했던 그 국회의원이 한 소리인데 마크 트웨인도 그 소리 했었고 네.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보통 거짓말. 두 번째, 지독한 거짓말. 세 번째, 통계. 통계가 거짓말 중에 제일 센 거란 얘기예요. 전 통계 안 믿어요. 네. 특히 공산당이 내는 통계 절대로 안 믿습니다. 사회주의나 그쪽을 추정하는 그 통계는 그래서 더 안 믿고요. 이해가세요? 네. 예전에 그 러시아에서 통계청장 뽑는데 그랬다잖아요. 그 이제 면접을 보는데 통계청장은 그 이제 물어봤겠죠. 정부 관료가 우리가 좀 이렇게 통계를 좀 조작할 일이 좀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은 그랬다잖아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통계는 조작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탈락.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제가 확실하게 조작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탈락. 왜냐면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니까요. 세 번째, 그 사람이 이제 합격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떤 걸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게 뭐예요?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릴게요. 그 사람이 통계청장이 됐답니다. 그 사람이. 통계 잘 안 믿습니다. 통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저 지지율 조사예요. 절대 안 믿어요, 저거.
믿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떨어지고 있었다고. 개인들이 어지간하면 눈에서 피눈물 나서 손절 안 하려고 버틸 텐데, 그죠? 네,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토탈 소프트. 전저점 깨면서 계속 떨어지죠. 그런데 둘 다 네버엔딩 스토리, 네거티브 계속 나왔고 안 좋은 얘기 계속 나왔죠. 윤석열 씨도 안 좋은 얘기 계속 나왔어요. 그럼 같이 떨어져야죠. 근데 보면 제가 애니능률을 제가 괜히 얘기했는 줄 아세요? 안 떨어져요. 이거 하나만 그러면 모르겠어요. 실적이 좋아서. 웅진 애니능률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는 게 웅진이죠? 안 떨어지잖아요. 모베이스 전자는 대놓고 좋다고 그랬죠? 지나가면서. 네. 떨어지나요? 최근에 여러분들 1월 말부터 현재까지 투명 얼마나 세게 나왔습니까? 그죠? 떨어졌어요? 뭘 떨어져요? 눌림목인데 지금도. 아마 그러실 거. 아니 왜 맨날 똑같은 종목만 얘기하세요? 당연하죠. 무방에서 그러면 저희 방 종목을 얘기를 해주겠어요? 무방에서는 그냥 표본 샘플로 한두 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에는 종목 수십 개 수백 개 얘기해요. 맨날 똑같은 종목 얘기한다고 불만을 갖는 분들 가끔씩 있던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저희 회원들 방송에서는 수십 개 수백 개 얘기해요. 공부시켜드린다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지율 조사가 진짜였으면 테마주도 서로 똑같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종목을 보면 다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더 정확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지나가면서 무방에서는 다 얘기를 못 해주니까 대신에 우리 문자반 회원들이 이제 무방을 항상 들으시기 때문에 자꾸 눈치를 준 거예요. 잘 들고 있으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 방 종목 중에 상한가 근처에서 끝난 거 하나 있거든요. 네. 종목명은 뭔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회원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그거 이게 뭐냐면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회원들. 네. 낮에 방송 못 듣는 회원들. 그 테마주가 대북주도 되고 대선주도 되고 정책주도 되고 고유가 수혜주도 돼요. 그 중에 오늘 몇 개가 돼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모르니까 잘 가지고 계세요. 매도 사인 안 냈죠, 그죠? 네. 대량 거래도 안 터졌어요. 네. 대량 거래 그거 아니에요. 네. 우리 회원들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네, 저기 방송 중에는 질문 안 받습니다. 네. 네네. 네, 방송 중에 질문 안 받아요. 네, 시간이 없어요. 뭔지 아시겠죠? 여기 문자 보내는데. 네. 잠깐만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대선주가 안 움직여서 좀 답답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그 누구께요? 윤석열 씨께. 윤석열 씨께 안 빠지고 버티고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올라오려고 버티고 있었다고. 그 중에서 이제 뭐가 올라왔냐면 아까 상한가인 게 승일이거든요. 승일이 우리 회원들한테 낮에는 공부를 시켜드린다고 했는데 승일이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거는 최근에 거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안 끝난 거다 그랬어요. 제가 아마 웹스나 여기 뭐 누구예요? 와이콜라님도 어서오세요. 그 웹스 같은 거 막 물어보면 제가 막 무방에서 생짜증을 내죠? 그만 좀 물어보라고 제가 막 생짜증을 내잖아요. 왜냐하면 웹스는 세력들이 할 만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비싸게 사가지고 막 웹스 차트 보죠. 저는 여기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사지 말라고. 여기서도 그랬고 사지 말라고. 근데 맨날 와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웹스 좀 봐달라고. 웹스에 미치겠다고. 저는 웹스 물어보는 사람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진짜. 이걸 갖고 들어와서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이제 조언을 해드리는데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그러면 제가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여기서 하지 말라고 이거. 큰일 나신다. 돌아가면서 물어봐요. 이거는 세력들이 할 만큼 한 거예요. 오늘 반등 나왔는데 여기를 뚫으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매물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가 화를 낼 정도로 거기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그래요. 하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근데 라이브에서 이제 회원들한테 이제 강의를 할 때 승희를 띄워놓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끝났다고. 여기에서 들었다 놨다 했는데 안 끝난 거라고 그랬어요. 안 끝나고.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상한가가 2개 나왔거든요. 그때 웹스도 상한가 2개 나왔고 에너토크란 원전 테마주도 상한가 2개 나왔고 그 당시에 그리고 뭐였더라? 제일테크노스 네, 그런 것들이 상한가가 2개 나와서 많이 올라갔어요. 제일테크노스가 이겁니다. 뭐냐면 네, 11월 달에 저 윤석열 씨 당내 경선에서 이겼을 때 올라갔죠. 웹스도 그때 급등했었고 그죠? 이거 있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급등할 만한 것들이 꽤 보여요. 이런 식으로 급등하면 최소한 70%에서 100%입니다. 정고점이니까. 승일이 그 당시에 상한가가 2개가 나오기는 했는데 대량 거래도 안 터지고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들다 말더라고요. 그냥 앞에 좀 더 올려도 되는데 들다 말았어요. 보세요. 대량 거래 안 터졌어요. 들다가 그냥 퉁에 나오니까 그냥 끌려내어 버렸어요. 오미크론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냥 끌려 내려왔어요. 이게 뭐냐면 달이 있죠. 달로 따지면은 이제 보름달이 아니라 반달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하다가 만 거예요. 이게 그래서 회원들한테 이게 굉장히 괜찮은 거라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투매 나와서 무너졌다가 거래가 또 이제 상한가 갔는데 보세요. 대량 거래 안 터졌죠. 최근에 특별히 거래가 없었죠. 뭐냐면 세력들이 물량을 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안 팔고. 승일이 그래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그래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안 끝났으니까. 여러분들만 물린 게 아니에요. 세력들은 얼마나 많이 물렸는 줄 아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소중한 투자 자금을 집어넣어서 1,000만원, 2,000만원, 1, 2억씩 물렸겠지만 세력들은 10억, 20억, 뭐 100억 이상 그 이상 안 되겠어요, 그죠? 네. 세력이 어떻게 물량을 다 뺍니까? 말도 안 되지. 주가가 조금만 빠지면 세력이 없다고 난리를 치시는데 세력이 무슨 조막선 세력도 아니고 그죠? 네. 세력도 못 나갔다니까요.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왜 올리겠어요? 왜 이제 와서 이거 올리기 시작하겠어요? 바람이 불어야 연을 띄울 거 아닙니까?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박빙이라고 하는데 그죠? 지지율이 누군가 이제 임박하면 선거가 임박하면 이제 벌어지거든요. 이제 누군가로 쏠린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기회를 보겠다가 이제 됐다 싶으니까 뭐 MBS 뭐 한국갤럽 저쪽에서 나오던 여론조사가 이상하네. 항상 한쪽에 좋게 나오는 데가 돼서 거꾸로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력은 눈치를 챈 거예요. 지금 기다렸다가 지금 쳐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코스닥 바닥 나왔나요? 지금 주식 사면 아직 일이겠죠. 사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주식을 저 여름까지 쉴까봐요. 뭐 내년쯤 해야 되겠어요.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시고 계시고 개인들은 저기 송아지 사러 가고 은행에 적금 들어가고 그죠? 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세력들은 보고 있다가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어느 날 갑자기 올릴 거라고. 여러분들이 느끼기 어느 날 갑자기 올릴 거라고. 이게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거라니까요. 이런 차트가 되게 많아요. 맨날 얘기하던 애니농률은 좀 사셨으면 단타로도 치셨겠지만 애니농률은 그럼 올라갈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애니농률이 11월 달에 있죠. 그러니까 애니농률이 작년 3월 달에 처음 윤석열 테마주 급등할 때 작년 3월 달에 그때는 대장이었는데 두 번째 올라갈 때는 대장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상승이 여기였었죠. 그리고 11월 달에 올라갈 때는요. 상한가나 올케 나오지도 않고 바로 들다가 꺾여서 떨어져 버렸어요. 이해가세요? 지금은 얘기 안 해드리죠.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애니농률이 갔을까요? 못 갔어요. 누가 많이 갔어요? 아까 제일테크노스나 이런 게 많이 갔어요. 3월 달에 이만큼밖에 못 갔거든요. 한 매 쳐갖고 뒤에서 상한가 2개 뽑으면서 올려버렸어요. 갑자기. 보세요. 거래가 크게 없죠. 딸랑 요거 들었다 놨다 해놓은 거 요거 하나 해놓고 폭락 나왔다가 지수 급락하니까 폭락 나왔다가 바로 올려버렸어요. 그냥 정고점까지. 이런 게 앞으로 꽤 나올 수 있어요. 선거 판세가 또 다음 주에 진짜 무슨 치명적인 뭐 네거티브 이런 게 또 나오지 않는 한은 이 상태 이대로 가면 이런 종목들이 꽤 나올 것 같아요. 선거 전에도 꽤 나올 거고 선거 끝나고도 많이 나올 겁니다. 물리적으로
선거 전에 대선주들이 다 마무리를 못 져요. 딱 19일 남았고 19일인데 주말이 한 주말이 3번 꼈더라고요. 선거 전까지. 19일에 D- 선거까지 19일인데 주말 6일 빼면 13일이에요. 13일. 그러면 13일 동안 그 대선주가 다 못 가요. 가는 건 있겠지만 다는 못 간다고. 그래서 일부가 막 올릴 거예요. 선거 전에 끝나야 되는 거. 선거 전에 끝나야 되는 게 인맥줄까요? 정책줄까요? 인맥주죠. 그죠? 네. 선거 끝나고 나서야 드디어 대통령이 누가 이재명 씨고 윤석열 씨고 누가 됐으니까 이 사람 정책 펼치겠구나. 그래서 가겠죠. 정부 정책주로 이제 바꿔갖고. 정책주는 걱정 안 한다니까요. 그죠? 이제 인맥주는 이제 빨리빨리 정리해야죠. 이쪽에서 지금 상승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일테크노스나 웹스가 이렇게 세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상한가 2개 튀어나오면서 굉장히 빨리 간 거예요. 웹스도 상한가 2개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올라갔죠. 그러나 갑자기는 아니고 급등하기 전에 잘 보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눌린 목이 꽤 많아요.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준비해놓고 올라온 거예요. 그럼 또 그러시겠죠. 최근에 들었다 놨다 한 것도 눌린 목일까요? 예, 눌린 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진짜 눌린 목은 들었다 놨다 할 때 거래가 이렇게 소소합니다. 소박해요. 이런 눌린 목, 그죠? 네. 이게 소박한 거래량으로 보이세요? 제가 왜 웹스 물어본 사람들한테 왜 짜증내는 줄 아세요? 네. 이해되셨으면 진짜 7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진짜로. 네. 왜 짜증내는지 아시겠냐? 왜 자꾸 짜증을 내는지 아시겠냐고요. 네. 자꾸 보니까 제가 짜증내잖아요. 네. 이게 소박한 거래량으로 보이시냐고요. 이게. 이런 거 말고 승일 같은 거 보시면 승일 같은 거. 소외당이 있었던 거 있어요. 많아요. 이제 그 종목들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올 거예요. 네. 오늘 아까 우리 방에서 이제 급등했다는 거 있죠? 네. 그게 오늘 그거예요. 최근에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다가 슥 올라왔어요. 네. 원전 테마도 되고 윤석열도 되고 뭐도 되고 네. 대북주도 다 돼요. 네. 친환경 에너지도 되고 그죠? 예. 갑자기 올려버리죠? 네. 그런 거예요. 자, 시간이 또 다 됐네요. 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대선주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MBS 여론조사가 저기 희한하게 나오길래 원래 이번 주에 대선주 얘기 더 이상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MBS 얘기가 희한하게 나오길래 오늘 이제 한국갤럽 있죠? 네. 저기에서 여론조사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네. 저런 거 보면 재밌다니까요. 왜냐면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저도. 네. 저는 주식하기 전에 정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주식하면서 대선주를 하니까 정치를 그래도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알게 됐어요. 네. 네, 앞으로도 더 배울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제 재밌습니다. 저런 거 보면. 근데 아무튼 이제 앞으로 여기 웹스 제2의 웹스나 그죠? 아까 제일테크노스처럼 앞에서 한번 크게 올라왔던 건데 그동안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다가 이렇게 확 올리는 게 있을 거예요. 이미 거래 여러 번 터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붙잡고 뭐 원하시면 하세요. 근데 항상 세력은 뭐 좋아한다고요? 새 거 좋아해요. 새 차. 근데 이분들은 진짜 저번에 3일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택시. 30km, 30만 킬로, 50만 킬로 탄 택시 있죠. 네. 겉은 깨끗한데 진짜 엄청나게 오래 탄 차, 네. 택시 같은 거 그런 걸 타시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아요? 폐차시켜야지 이거는, 그죠? 네. 그냥 겉에만 보고 사는 겉에만. 네. 새 거 사세요. 새 차 많아요 지금. 새 거 사세요. 네. 아까 힌트 드렸어요. 지금 뭐부터 움직인다고요? 네, 선거 전에 빨리 끝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인맥주. 네, 인맥주부터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정책주는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3월달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취임할 때까지 2달 동안
뭐가 있어요? 인수위원회. 인수위원회에서 뭐 하겠어요? 공약 정리해가지고 이제 확정 짓고 하겠죠. 그죠? 네. 기자들이 맨날 가서 취재한다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막 물어봐요. 네. 경쟁적으로 취재도 많이 하고. 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일자리, 뭐 원전, 특히 부동산, 그죠? 네.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거 손봐야 될 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누가 되든 간에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지금 뭐 더 하고 싶은데 우리 또 뒤에 또 방송 있으시니까 네. 이 정도까지만 하죠. 네. 대선 주에 다음 주에 더 해드려요. 원하시면 1번 찍어보시고 네. 더 해드려요. 네. 아시죠? 번호 성역해 찍으시면 안 하는 거. 네. 성역해 찍으시면 안 합니다. 네. 다음 주에 더 해드려요. 주말 동안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그 안초수 테마주 갖고 있는 분들 저 2번 찍어보실래요? 혹시라도 안초수 테마주 좀 들고 있다. 네. 안초수 테마주 들고 있는 분들 여기 무방 여기 뭐 제 회원들은 다 팔겠으니까 없을 거고 무방 회원들 여기 안초수 테마주 들고 있다 2번 찍어보세요. 있어요? 토기쟁이님. 절방 좀 모일 거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안초수 테마주 중에서 이제 이런 거 있죠. 여기까지 얘기해드리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얘기해드릴게요. 가미에시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써니전자 네. 이런 것들을 저기 고점이나 여기 떨어질 때 매수해서 물리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네.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 안철수 씨가 깔끔하게 지원하게 만듭니다. 네. 깔끔하게 단일화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한테 살 길이 열립니다. 네. 근데 안철수 씨가 또 간보고 또 시간 질질 끌면서 사람 또 승질나게 한다. 그러면 죄송한데 네, 피곤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씨 여기 물리신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요? 깔끔한 단일화. 네. 지원하면 안 됩니다. 네.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깔끔하게.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테마주나 물려 있다. 자, 3번 찍어보세요. 이재명 테마주 들고 있다 3번 찍어보세요. 네. 다음 주에 드릴게요. 일단 찍어놔보세요. 네. 우리 회원들은 안 찍으셔도 돼요. 네. 낮에 회원들한테 얘기했는데 한 개 정도만 저기 신경 쓰면 되고 나머지들은 뭐 떨어지지도 않아요 지금. 네. 한 개 정도만 신경 쓰면 돼요. 나머지는 지금 우측으로 떨어지지도 않아요. 네.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어요. 근데 아예 안 내려간 것도 있고 바뀔 것도 많고 다른 거. 지금 이제 안철수 씨가 깔끔하게 단일화를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 짧게만 얘기해도 시간이 없으니까. 안철수 씨가 깔끔하게 단일화를 하면 이재명 씨한테도 그게 좋아요. 왜 좋을까요? 이재명 씨 영원히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게 여러분들 사는 길입니다. 이재명 씨 대통령 되지 말라고 뭐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닙니다. 또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해하지 말고요. 왜냐면은 그 이재명 씨 테마주 이미 아까 이 사건을 쭉 보여드렸지만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다고요. 물론 거기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이 빠졌어요. 왜냐면 안 될까봐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 뭐겠어요? 어제 얘기드렸잖아요. 이재명 테마주라서 올라간 게 아니라 이재명 테마주라서 못 간 게 아니라 이재명 테마주라서 떨어졌으니까 차라리 이재명 씨가 끝나버리는 게 낫습니다. 이재명 테마주한테는. 네. 그리고 이거 하나는 맞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씨가 아니라 그 깔끔한 단일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씨 주가 추가락이 한두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하한가나 그런 건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거 때까지 회복이 안 되겠죠. 그죠? 네. 대신에 선거 때까지 회복이 안 될 겁니다. 선거 질 거니까 그러면. 그죠? 네. 그 대신에 선거에서 지잖아요. 선거 끝나잖아요.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조금 필요하겠지만 회복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이유는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올라오고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다 연구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씨, 안철수 씨, 그리고 이재명 씨 개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테마주만 갖고 얘기했을 때 가장 좋은 건 안철수 씨가 주말에 윤석열 씨 손을 꼭 잡고 대통령 되세요. 전 아무 조건 없이 도와드릴게요. 깔끔하게 단일화하면 그러면 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다 갖고 있는 분들 다 잘 풀립니다. 이해되셨죠? 이 얘기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저녁 방송 10분 20분 들어가고 되겠습니까? 제 방송은 꾸준하게 들으셔야죠. 저는 녹화 방송을 다 남겨놓고요. 녹화 방송을 절대 지우지 않습니다. 안 지워요. 설령 제가 시험 잡았던 게 틀려도 전 안 지워요. 그게 전문가의 자존심이에요. 왜 지워요? 제가 만약에 잘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평가해 주실 거고, 제가 좀 실수한 게 있으면 저도 사람이니까 뭐 시황이 약간 틀릴 수도 있겠죠, 그죠? 틀린 게 있으면 뭐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얘기를 해드리면 돼요. 그게 녹화 방송 안 지우는 게 제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입니다. 오늘 것도 안 지워요. 띄워놓잖아요, 항상,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녹화 방송 많이 남겨놨으니까 오늘 제 방송 처음 들으신 분들은 옛날 거 좀 돌려보세요. 그리고 월요일 날 주말에 또 이제 항상 정치판은요, 주말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또 주말에 또 뭐 어떤 일 있나 제가 쭉 보고 월요일 날 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씨 테마주를 앞으로 보셔야 돼요. 인맥주도 봐야 되고 정책주도. 지금 차트 만들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 씨 거 지금 안 되는 거 끌어안고 끙끙거리지 마시고요. 돈 되는 쪽을 쳐다보면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돈을 그쪽에 집어넣고 돈 보세요. 가장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가장 힘든 거 끌어안고 아이고 내 새끼 어떻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단돈 100만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되는 쪽에 가서 돈 보세요. 그럴 시간 있으시면 그쪽에서 돈 버셔야죠. 맞죠, 그죠? 예. 이번 주 주말에는 자 그런 걸 잘 고민하셔가지고 월요일부터 나가서 싸우세요. 누구랑요? 누구랑 싸워야 되겠어요? 세력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공포심과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돈 버세요. 지금은 도망칠 때가 아니에요. 어딜 가요? 돈 벌어야죠. 그죠?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혼자 하기 힘들다, 같이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자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좀 빨리 마칠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김 실장님 방송하시죠? 잠깐만요. 김 실장님이 아까 보니까 윤석열 테마주 얘기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보시면 김 실장님도 지금 윤석열 씨 관련주 얘기하시는데 요거하고 화장품주. 여자분들 저기 화장품주 좋아하시죠? 들어보세요. 화장품주는 남자보다 확실히 여자분들이 좀 설명을 잘하세요. 저도 화장품 쓰긴 하는데 뭐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섬세하게 그죠? 잘 설명하시니까 들어가서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씨 테마주를 저한테도 들으셨지만 김 실장님한테 들으세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분석하는 각도가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아마 같이 들으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테마주 굉장히 잘하신다니까요. 자 들어가서 들으시고 유튜브에서도 이제 그 무소TV 김 실장님이라고 치시면 바로 나오니까 참여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메일 주소 쪽에 남겨드릴 테니까 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편히 쉬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